네, 안녕하십니까. 서초 메가스터디 기숙학원 의대관 2025학년도 재수종합반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초 메가스터디 기숙학원 의대관 학습지원센터 센터장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현재 보니까 132분의 시청자분들이 들어와 계시고요. 아무래도 오늘 저희 학원 재수종합반 개강이다 보니까 자녀분들을 우리 학원에 보내신 부모님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을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가 오늘 당연히 개강 현장에 있었습니다. 2시까지 저희가 입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시 10분 전, 뭐 5분 전에 자녀분들과 마지막 뜨거운 포옹을 하고 잘할 수 있을 거야. 엄마 잘하고 올게. 한 달 후에 봐. 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헤어지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 봤습니다. 부모님들은 또 아이를 웃으면서 화이팅 하고 보내신 그 돌아서는 뒷걸음은 마음이 굉장히 무거우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혹여나 첫날인데 잠은 잘 잘까? 우리 아이가 또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가리는 편인데 저녁은 또 잘 먹을까? 라는 사소한 걱정부터 시작해서 잘 지낼까라는 그런 걱정들로 아마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우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해서 조금 그런 부모님들의 걱정거리를 미약하나마 제가 학원에 안내를 좀 드리면서 걱정거리 좀 들어드리고자 이렇게 라이브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뭐 크게 제가 준비한 오리엔테이션은 학원 전체적인 시설 안내가 첫 번째고요. 그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하루 동안 또 어떻게 지내는지, 어떻게 수업을 듣고 어떻게 자습을 하고 또 잠을 자고 하는지, 그리고 우리 학원의 1년에 걸친 연간 학사 일정 관련된 안내, 그렇게 또 마지막으로는 당부 말씀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학원을 선택하실 때 기본적으로 또 방문을 하셔가지고 안내를 좀 받으셨을 텐데요.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전체 모식도입니다. 학원 전경 모식도고요. 외부 쪽은 뭐 운동장 또 그 학생들 축구장 그리고 농구장, 족구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궁금하신 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원내 공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V자 형태를 길게 그리고 있는 건물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현관 입구가 있고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남학생 기숙사 D동이 먼저 보이실 거고요. 그 D동을 이어서 강의동이 있고요. 그 강의동을 이어서 H동 여학생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학생 기숙사 더 들어가시면 팀풀관 강의동 및 숙소가 이렇게 시설이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강의동이라고 되어져 있는 차민관이라는 본관 건물입니다. 이 본관 건물은 지하 1층은 식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탁 시설이 있습니다. 학생들 또 생활하면서 개인 옷가지나 혹은 저희가 이불이라든지 침구류 같은 세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하 1층에 세탁 시설이 구비되어져 있고요. 1층에는 방문하신 분들이 제일 먼저 이렇게 보셨을 1층 로비가 있습니다. 로비에 왼쪽에 해당되는 부분은 상담 부스가 있고요. 그 맞은편에 매점, 그리고
데스크 1층 데스크 쪽을 쭉 들어오시다 보면 우측에 콘텐츠 도서실, 그리고 담임교사실, 교무실, 그리고 그 왼쪽에 양호실, 그렇게 1층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시면 2층에는 남녀 구분이 되어져 있는 헬스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몰입학습관이라고 자습실에 해당되는 몰입학습관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수업을 받는 강의실 3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3층으로 가면 몰입학습관 2개와 알겠습니다. 말 좀 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몰입학습관 2개와 강의실 4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4층에는 몰입학습관 3개, 강의동 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쭉 여학생 기숙사를 타고 들어가서 팀플관 쪽으로 가시면 1층에는 몰입학습관만으로 3개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2층에는 강의실 3개, 스터디룸, 그리고 숙소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3, 4층 숙소동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보통 2층과 3층은 남학생 팀플관을 사용하는 남학생 숙소고요. 4층은 팀플관을 사용하는 여학생 숙소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에서 좀 눈에 안 들어오실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그림들을 좀 사진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지하 본관 차민관 지하 1층부터 보시면 식당이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아침 식사는 자율 배식입니다. 그리고 점심 저녁 식사는 정량 배식인데 뭐 정해진 양을 주고 더 이상 주지 않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국그릇 밥그릇이 따로 할당돼서 학생들한테 지급이 되고, 학생들이 혹시 양적으로 좀 모자리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 밥이라든지 뭐 찬이라든지 국이라든지 더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때 배식을 받으면서 간식도 제공되고 있고요. 또 남녀 분반이기도 하지만 또 식당은 하나로 또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남녀 구분해서 착석해서 아이들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총 우리 재수종합반의 경우에는 총 15개 반입니다. 식당의 공간이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반별로 일주일 단위로 로테이션을 돌면서 식순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반이 총 식사가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시간적으로 한 30에서 35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식사가 뒤쪽에 밀려져 있는 반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식사할 때까지 그 시간에 몰입학습관에서 자습을 하게 되고요. 식사가 먼저 진행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식사를 진행하고 양치하고 좀 쉬다가 우리가 전체적인 뭐 1시간 20분에 해당되는 점심 식사 시간, 저녁 식사 시간을 다 휴게 시간으로 주어지진 않습니다. 담임선생님 인솔하에 40분에서 한 50분 정도 식사 시간이 주어지고요. 먼저 식사를 한 친구들은 4, 50분 정도의 식사를 하시고 그 이후에 20분에서 30분 정도는 자습을 하게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층의 차민관 본관의 모습이고요. 왼쪽 상단 쪽에 보시면 본관의 소파,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유리방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상단 부스가 있고요. 그 아래쪽 오른쪽을 보시면 학생들이 좋아하는 매점 공간이고요. 그 위쪽을 보시면 컨텐츠 도서실입니다. 이 컨텐츠 도서실은 학생들이 좀 머리를 좀 식히려고 할 때 쉬는 시간이라든지 식사 시간 이용해서 다양한 교재들 또 문제집들을 비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과목 또 관심 있는 책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왼쪽에 그림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선배들이죠. 과거에 우리 학원을 재원했던 학생들의 학습 계획서라든지 또 와플이라든지 뭐 수학 30제 그렇게 다 썼던 것들, 선배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지? 라는 샘플이 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좀 보면서 참고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또 차민관 1층에는 왼쪽에 담임교사실과 교무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남녀가 구분되어져 있는 양호실, 그리고 우측 위쪽에는 학생들 프린트할 수 있는 복합기가 또 비치가 되어져 있고요. 그림에는 없습니다만은
학생들 그 앞쪽 그림에서 가장 좋아하는 매점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뭐 부모님들께서 뭐 카드도 많이 지워주고 하셨겠지만 용돈 또 ATM기를 뽑아서 또 현금으로 또 이렇게 매점 이용하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ATM기도 있습니다. 2층에서 4층까지라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2층에는 남녀 구분되어 있는 또 헬스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몰입학습관, 자습관이 되어져 있고 우리 아이들 수업을 듣는 강의동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3층, 4층은 몰입학습관과 강의동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사진은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또 편안하게 또 쉬어야 되니까요. 숙소는 4인 1실 기준이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학생들 충분히 개인 짐을 넣을 수 있는 넉넉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1실당 숙소 1실당 화장실 욕실이 2군데입니다. 그래서 2인이 한 욕실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숙소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저희가 올해 준비한 몰입학습관 자습관의 풍경이고요. 우측에 보시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좀 관리가 되어져 가느냐인데요. 우리 아이들 기준으로 24시간 저희는 총 4명의 선생님들이 파트별로 나눠져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시 담임 선생님 그리고 주간에서 입시 담임 선생님들이 출근하기 전에 주간에 선생님들이 또 보시고요. 그리고 학생들 일과 종료 이후에 숙소로 들어갔을 때는 야간에 담임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또 과목별로 우리 아이들의 수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학과 담임 이렇게 4분의 담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학습지원센터에 제가 센터장인데 이 학습지원센터는 학습관리 파트가 있고요. 그 왼쪽 그림에 주간생활담임에 해당되는 선생님들이 학습관리 파트입니다. 그리고 입시담임이 입시전문담임, 입시담임 파트가 있고요. 그다음 생활관리 파트는 야간생활담임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빈틈없이 학생들 관리하기 위해서 로테이션이 돌시면서 근무를 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 하루 동안 이제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2시에 입학을 해서 먼저 밤 배치고사를 치렀고요. 밤 배치고사의 점수와 그리고 작년의 수능, 특히나 수학 점수를 좀 비중에 두고 밤 배정을 진행했고요. 그 밤 배정에 따라서 지금 반이 다 흩어져서 반 해당되는 담임 선생님들하고 지금 OT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일단 수업이 진행돼야 되니까요. 담임 선생님들 OT의 주요 내용들은 내일 수업에 필요한 것들을 핵심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표 안내라든지 표준 일과표 그리고 몰입학습관의 개인 자석의 위치 그리고 교재 배부 뭐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아침 6시부터 기상을 하게 됐고요. 6시 기상부터 부모님들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들어오기 전에 실컷 또 이게 또 놀고 또 편하게 프리하게 오다 보니까 이런 루틴한 생활들을 적응하려면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야간에 근무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반드시 깨우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비비면서 6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에 아침 식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 숙소 퇴실 그리고 몰입학습관으로 입실하게 되고 몰입학습관의 입실의 인원 파악을 선생님들이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오늘 어떻게 공부를 할지에 대한 학습계획서 작성이 10분 정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영어 듣기 그리고 수능 체조 가볍게 이제 수업을 듣기 전에 몸을 좀 푸는 그런 수능 체조 가볍게 하고요. 아침에 명상도 합니다. 학생들 본인만의 수험 생활에 대한 다짐들 이런 글들을 제출하고 잘 쓰여진 글을 좀 발표하는 그런 시간도 갖고요. 그래서 수업은 8시 10분부터 해서 4교시까지 점심 식사 전까지 12시까지 쭉 진행이 되고요. 점심 식사 이후에 그 식당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그렇게 로테이션 돌면서 식사를 하고 5교시부터 해서 7교시 그리고 9교시까지 쭉
수업이 진행되고요. 시간표에 따라 수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시간 진행되고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일과 종료는 23시입니다. 일요일은 조금 기상 시간과 일과 종료 시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주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6일 동안 6시에 일어나서 23시에 밤 11시에 자는 고된 일정이기 때문에 일요일 하루만큼은 그래도 1시간 정도 더 자자라는 부분에서 7시에 기상이고요. 그 7시 기상에 따라서 수도 퇴실 시간과 식사 시간이 1시간씩 좀 뒤로 밀리게 되고 몰입학습관의 입실 시간 그 이후에 타임테이블 자체가 1시간씩 이렇게 미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8시 40분부터 보시면 주간 테스트나 자기주도 학습인데요. 보통 우리가 위클리 테스트를 매 주마다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학원의 어떤 컨텐츠를 이용하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문제를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요일은 오전 시간은 주로 뭐 하프 테스트가 됐던 주간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에 식사를 하고요. 주간 테스트 봤던 거 리뷰하고 뭐 오답하고 하는 자기 주도 학습을 몰입학습관에서 쭉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일요일이라 22시에 1시간 조기로 일찍 종료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내일부터 이렇게 저희 학원의 정해진 표준 일과표를 잘 수행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좀 시행착오가 또 습관이 길들여지려면 그 루틴함이 몸에 배이려면 좀 시간이 많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학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는 학생들 적응 기간이라고 해서 최대한 표준 일과표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표준 일과표를 보시면 저희 학원의 좀 모토라고 할 수 있는 게 건강하게 열심히 공부하자입니다. 건강하게 열심히 공부하자는 걸 좀 나누면 잘 먹자, 또 잘 배우고 잘 복습하고 잘 익히자, 그리고 잘 자자입니다. 그래서 일주일간의 적응 기간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은요. 정말 날 것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작년까지 한반을 맡고 있는 담임으로서 했을 때 아이들한테 얘기했던 초반에 입학했을 때 얘기했던 내용들이 니들 딴 거 뭐 처음부터 와서 학원에 입학하자마자 공부 너 죽었어 나 진짜 열심히 할 거야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 처음에 오자마자 밖에서 생각했던 그 각오들이 실질적으로 이행이 안 되고 그래서 적응의 기간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생활적인 안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공부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공부를 해 나가면 된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딱 3가지만 잘하라 그러거든요. 잘 먹자, 그리고 잘 자자, 그리고 먹었으니 화장실 잘 가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되게 예민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을 뭐 저 제자이기도 했지만 10일간 못 간 제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병원에 가서 약 처방을 받고 이렇게 해결을 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생활적 안정이 입학 초에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4그룹으로 나눠져 있는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적극적인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학습 수업 뭐 자기 주도 학습 저희 일과표를 보시면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굉장히 저희가 학원에서 고민을 했던 것들은 학생들의 수업이 요즘 학생들의 어떤 트렌드나 성향적인 부분들이 좀 수업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떨어진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독학 재수라든지 여러 또 시스템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말 그대로 자기 주도 학습이 사실상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밸런스가 맞지 않은 공부를 한다라든지 혹은 좀 학습적으로 옳지 않은 방법으로 공부를 한다라든지 과목별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업은 필수적으로 좀 필요한 적당한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 수업을 충분히 복습할 수 있는 복습의 시간도 그 자기 주도 학습의 시간도
충분히 필요합니다. 그런 거에 밸런스를 잘 고려를 했고요. 우리 아이들이 받게 될 수업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필수 수업과 필수 선택 수업, 그리고 자유 선택 수업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일주일을 기점으로 했을 때 시간은 필수 수업은 11T가 할당이 되어져 있고요. 필수 선택 수업은 12T, 그리고 자유 선택 수업은 19T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필수 수업이라는 건 국영수 수업이고요. 국영수 수업이고, 필수 선택 수업은 국어에서의 선택 과목, 그리고 수학에서의 선택 과목, 그리고 과탐 이렇게 해당되는 겁니다. 언매, 화작, 미적, 기하 이렇게 되는 거고, 물화생지 이렇게 나눠지는 필수 선택 수업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유 선택 수업은 19T고요. 이거는 학생들의 과목별로 레벨에 따라서 본인이 선택적으로 정말 말 그대로의 자율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반이 정해지고 그 반에서 필수 수업이 공통적으로 진행이 되고, 수업을 들었는데 보통은 이제 반의 구성에 따라서 수업을 진행할 때 학과 선생님들이 반의 어떤 평균적인 수준 내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학생은 그 평균적인 수준의 이하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학생은 그 이상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하가 됐을 때는 이 자유선택 수업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총 42T로 구성이 되고, 전체적인 시간의 퍼센테이지로 보면 총 우리가 일주일 단위로 11교시를 따졌을 때 77시간이고요. 꼭 필요한 필수 선택 수업 같은 경우는 30%에 해당되는 23시간이고요. 그리고 나에게 맞춰진 자율 선택 수업과 자기 주도 학습이 나머지 퍼센테이지 70%에 가까운 퍼센테이지를 점유하고 있다. 그래서 학과습에 대한 균형, 또 수업을 통해서 자기의 부족한 부분, 또 혹은 보강해야 될 부분에 대한 인강 학습, 저희가 원래부터 1인 1태블릿 PC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몰입 학습관에서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자습 시간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균형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학습을 이루어갈 것이다 예상합니다. 연간 학사 일정입니다. 연간 학사 일정을 보면 우리 아이들은 외출이 언제지라고 제일 먼저 볼 거고요. 부모님들도 아마 학원에 맡겼으니까 학원에서 생활하는 학습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다 담당하실 거고요. 외출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꼴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요 연간 학사 일정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중간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입시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수시 상담이라든지, 그리고 수시 배치 상담, 그리고 뭐 정시 배치 상담, 그리고 학생들 기숙학원에 주소 이전을 해서 학생들 수능 원서 접수까지. 그러니까 부모님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우리 학원에 맡겼을 때 입시적으로 관련된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것에 관련된 것들은 다 학원에서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걸 좀 보여드리기, 전체적인 연간의 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져왔고요. 아이들이 1년 동안 받게 되는 우리의 총 커리큘럼을 좀 보시면 3학기 제도입니다. 3학기 제도이고, 그 학기별로 2단계씩 나눠서 6단계 커리큘럼을 하고 있고요. 그 6단계는 1단계는 개념 완성의 단계고요. 2단계는 6월 평가원 대비 단계고요. 그 6월 평가원을 쳤으니 조금 약점 체크를 하는 3단계가 있고요. 9월 평가원을 대비하고 수능 전에 파이널 형태 단계가 있고요. 마지막 수능 대비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학사 일정에 보시면 제가 표준 일과표를 보여드리면서 일요일 날 주간 테스트 관련된 얘기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주간 테스트가 퀄 유닛에 해당되는 게 주간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퀄 모의고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학만을 치르는 수 모의고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우리 학원의 컨텐츠로 우리 아이들이 중간에 학습적인 점검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매달마다 치러지는 원래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도 당연히 있고요.
자주 이렇게 제가 담임 생활을 하면서 또 부모님한테 문의를 받았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자주 요청을 받았고 또 문의를 받았던 10가지 정도를 좀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예 공부를 하고 여기서 생활하다 보면 또 아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아픔의 정도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조금 뭐 두통이 있다 그러면 양호실에서 좀 쉬게 하는 거고요. 좀 병원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에 점심 식사 이후에 1시 정도부터 학원의 차량을 이용해서 학생들 필요한 병원에 이렇게 인솔을 해서 데려줍니다. 그리고 데려오고요. 만약에 숙소에서 혹은 일과 종료 이후에 취침 시간대에서 아이들이 응급으로 아프다라고 하면 당연히 또 응급실을 또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일요일 날 또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또 응급실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가벼운 외진 또 응급실을 갈 때는 부모님한테 연락하게끔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아이들한테 물건을 보내고 아이들이 또 물건을 또 요청할 겁니다. 교재 비롯해서 필요한 물품들 뭐 이런 것들을 할 텐데요. 택배를 보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보통은 택배는 중간에서 이제 학생들 또 우리 아이들 들어오면 이제 핸드폰 제출하고 이제 연락할 길이 없으니까요. 중간에서 좀 다리 역할을 하면서 연결하시는 분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입시 담임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부모님한테 요청하는 택배를 뭐 포스트잇이라든지 또 요청 이렇게 용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적어주면 담임 선생님들이 사진을 찍어서 학부모님한테 이렇게 전달을 하고요. 학부모님들은 그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에 학원으로 보내주고 그런 과정을 걸치고 있습니다. 물론 입시 담임 선생님들이 학부모님한테 아이가 필요한 물품들을 전달하기 전에 먼저 안내 또 혹은 인사의 통화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이와 소통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요건데요. 저희가 핸드폰을 수거했고요. 학원에 법인폰이 40대 가량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반별 전화 사용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시간표상에서 HR 시간이고요. 그 HR에 대한 궁금함은 Q7번에 있으니까요. 이어서 그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아이들과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통화를 하실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첫 통화가 이제 제일 좀 설레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제 통화를 몇 달씩 계속 하다 보면 아이들이 잘 부모님한테 이제 전화를 잘 안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예, 어쨌든 첫 통화에 막 울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반별로 학원 법인폰을 이용해서 통화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세탁은 어떻게 하나요? 뭐 지하 1층에 아까 시설 안내를 드릴 때 세탁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일주일에 2번의 세탁이 있습니다. 우리 학원은 단체복 착용이 원칙이기 때문에 단체복 세탁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있고요. 또 개인 옷가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 옷가지에 대한 세탁이 또 하루 정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숙소별로 돌면서 요일별로 정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이불 빨래 뭐 친구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외출 기간을 이용해서 이불 빨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식은 보관 가능한가요? 라는데 요거는 반별로 저희가 냉장고가 있습니다. 냉장고가 있고요. 뭐 크게 공간이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해서 학원에서 받은 점심시간 때 제공되는 개인 간식을 난 좀 뒀다 먹을래 라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뒀다가 하루 지나고 먹는 학생들도 있고요. 부모님이 우리 아이 이거 밖에 있을 때 정말 좋아하는 간식인데 이거 정말 고생하고 있는데 택배로 좀 보내서 좀 주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개인 간식들이 많이 오거든요. 아무래도 한 반에 35명 정도로 구성되다 보니까 또 냉장고의 공간은 제한되다 보니까요. 아이 생각해서 주시는 건 좋은데 가급적이면 또 아이들이 또 공부에 또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부모님 주셨던 간식을 어디에 뒀는지 또 그걸 뒀는지가 또 이렇게 신경을 잘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방치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양, 한 뭐 최대 한 일주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 정도는 괜찮다. 그렇게 택배 이용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학원에서 보관할 수 있는 반별 냉장고는 있다. 아이가 보고 싶을 때 면회가 가능한가요? 보고 싶으면 오셔야죠. 보고 싶으면 오셔야죠. 당장 오늘도 제가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나의 얼굴은 나오나요? 이렇게 질문하신 학부모님이 계시는데 좀 아쉽게도 아이 얼굴이 아닌 이상한 제 얼굴이 나와서 좀 죄송한 부분입니다만 아이가 보고 싶을 때 면회는 가능한데 이것이 조금은 입시 담임 우리 반별 담임쌤들하고 좀 소통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뭐 갑자기 불쑥 이렇게 찾아오시지는 않고요. 뭐 집이 좀 밑에 쪽 지방 쪽에 있으신 분들이 뭐 서울 쪽에 일을 보시면서 지나가시다가 우리 자녀 여기서 또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들렀다가 좀 볼까 이렇게 또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사전에 담임쌤하고 좀 소통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오시면 면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믿고 맡겨셨으니 또 아이가 어느 정도 그 루틴함과 생활 적응이 좀 안정화되고 가고 있는데 부모님 푹 오시면 그 안정화에 조금은 흔들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참아주시고요. 그래도 좀 먼 길 오셔서 뭔가 기회가 됐을 땐 사전에 담임쌤과 소통하셔서 면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R 시간은 무엇인가 하는데요. HR은 홈룸입니다. 홈룸. 저희 학생들, 우리 아이들이 주되게 공부를 하는 공간은 몰입학습관의 공간이고요. 저희가 대학교식으로 강의동을 반별 시간표에 따라서 이렇게 찾아가서 수업 듣고 몰입학습관 와서 자습하고 또 수업이 있으면 또 수업 듣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임쌤이 반별로표도 배정이 되어져 있고 이 HR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 정도 시간표에 할당될 만큼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알아야 될 일주일 혹은 다음 주에 학원 전체적인 일정이라든지 또 담임쌤이 예전에 이제 종례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담임 종례. 학생이 꼭 알아야 될 공지사항들 전달 그리고 담임쌤들이 어떤 교육사항들 동기부여라든지 혹은 뭐 정신교육이라고 표현하나요? 멘탈 관리에 대한 교육들, 수험생으로서 어떤 마음가짐, 태도적인 부분들에 대한 교육들이 HR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습적인 도움은 어떻게 받나요? 라는 건데요.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질의응답. 질의 신청을 하고 학과 담임 선생님들한테 과목 선생님들한테 또 답변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학습적인 어떤 큰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입시 담임이 HR 시간에 전체적인 틀에서 종례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 이후의 시간들은 학생들 개별 1대1 상담을 진행하면서 맞춤식으로 과목별로 천차만별이지 않겠습니까? 학생들의 수준이 그런 부분에서 학습적인 큰 방향들 이렇게 도움을 주고 또 상담을 진행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입시 시즌 상담은 연간 학사 일정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시 배치 상담 그리고 정시 배치 상담 최종 지금 작년 기준으로 보면 저 제자들이 이제 1차 추가 합격 이렇게 발표가 나서 연락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최종 아이가 학교를 어디 가고 합격을 했고까지 저 담임쌤들이 끝까지 관리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소 이전, 수능 원서 접수 저희가 4월 이후에 좀 주소 이전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수능 원서 접수는 수능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진행할 겁니다. 주소 이전을 해서 수능 원서 접수를 하는 이유는 수능을 다 같이 10개월, 11개월 동안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 같은 고사장에서 학원에서 또 버스를 태워서 이렇게 보내려고 그렇게 주소 이전을 하고 수능 원서 접수를 교육청 가서 방문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경험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 용인 출신 고등학교 졸업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학생들이 주소 이전을 한 다음에 학원에서 끝까지 수능을 치르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이들 좀 믿어주십시오. 예, 믿어주시고 믿고 또 이렇게 또 보내주셨으니까요. 그리고 그 믿음에 해당되는 응원 또 많이 해주시고요. 뭐 응원을 할 수 있는 또 격려를 할 수 있는 루트는 뭐 다양하지는 않습니다만 학부모님 또 부모님 편지 이런 것도 있거든요.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편지도 좀 자주자주 아이들한테 좀 써주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 전화 통화, 법인폰을 이용해서 전화 통화를 할 때도 그래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응원과 격려 좀 많이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저는 이 기다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성적의 문제 혹은 또 적응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기다림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 그 기다림 속에서 학생들이 잘 적응하고 또 바르게 또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우리 담임 선생님들이 혹은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메가스터디 기숙학원 의대관 교육 철학입니다. 건강한 심신으로의 안정적인 수험생활. 일단 입학을 했으니 이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 같고요. 현명하고 바른 청춘으로 성장,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는 바른 인재 양성. 이 두 가지는 서초 메가스터디 기숙학원 의대관에서 수험생활을 다 보낸 이후의 모습을 저희가 바라고 있는 그런 교육 철학입니다. 네, 저는 빨리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4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심사숙고하셨고 우리 아이들과 충분한 얘기를 나누셨고 또 소중하게 우리 학원을 믿고 선택을 해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소중한 믿음 그 이상으로 학원에서 또 다른 믿음으로 돌려드리도록 약속하겠습니다. 네, 학부모님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